남수단에서 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폐이며 아름다움이며 사랑입니다. 이곳에서 전사들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춤을 추고 여성들은 소의 수에 따라 연인을 선택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들이 맨발로 떠다니는 마을을 걷습니다. 저와 탐험을 함께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젊은 나라에 거칠고 날것이며 특별한 세계를 발견해보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미의 대회. 남수단의 문다리 부족에게 아름다움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에게도 놀라운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이들은 소를 모델처럼 꾸며서 소의 미인 대회를 엽니다. 몇 주 동안 주인들은 소를 정성껏 씻기고 빗질하고 재, 점토, 꽃 장식과 색소로 장식합니다. 대회 당일에는 소들이 우아하게 퍼레이드를 하며 그 외모뿐 아니라 정성과 사랑이 담긴 돌봄을 보여줍니다. 우승한 소는 주인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안겨줍니다. 이 대회는 음악, 춤, 공동체의 기쁨으로 가득하며 사람과 동물 간의 깊은 문화적, 영적 유대를 강화합니다. 단순한 가축 축제가 아닌 문다리의 가치, 전통, 정체성을 반영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대회도 이처럼 자부심, 의식,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담아내지 못합니다. 문다리, 소에게 헌신하는 부족. 문다리 부족에게 소는 음식이나 재산 이상의 존재입니다. 가족이자 수호자이며 영적인 순수함의 상징입니다. 이 웅장한 동물들은 씻기고 노래를 들려주고 심지어 함께 잠을 자며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정서적 돌봄에 그치지 않고 아름다움과 건강의식에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남녀는 신선한 소의 오줌으로 머리를 감아 붉은 색조로 물들이며 이것은 아름다움, 청결, 신성함의 상징입니다. 더 신성시되는 것은 소의 피로 동물을 해치지 않고 채취해 우유와 섞어 의식용 음료로 마십니다. 이는 부족과 자연 사이의 신뢰와 균형을 의미합니다. 의식부터 관계에 이르기까지 소는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단순한 가축이 아닌 신성한 동반자로 자리 잡습니다. 문다리 문화는 소의 존재로 완성됩니다. 사랑, 권력, 그리고 소, 여성의 역할. 남수단 부족 사회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여성이 결혼 중에도 남성이 소를 소유하고 있다면 연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소는 화폐이며 남성성의 상징이며 영향력의 척도이자 연애 가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결혼은 종종 가족에 의해 정해지지만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사랑을 추구할 자유를 가집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부장제 인식과는 대조되는 힘입니다. 많은 소떼를 가진 남성은 부유하고 매력적이며 여러 아내나 연인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독특한 관계 구조는 전통, 번식력, 부에 뿌리를 둡니다. 그에 반해 여성들은 공동체 생활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시장을 지배하고 물품을 거래하며 가정을 관리합니다. 경제적, 감정적 힘의 균형 속에서 부족의 성 역할은 외부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역동적입니다. 아름다움, 정체성, 용기, 낯선 형태 속에 담긴 의미. 남수단에서 아름다움은 고통, 유산,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여러 부족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행해지는 전통 중 하나는 치아 변형입니다. 젊은이들은 이빨을 뾰족하게 깎거나 어금니를 제거합니다. 단순한 미용이 아닌 성인식을 의미하며 강인함, 공동체 소속, 개인적 용기의 표시입니다. 이는 다른 이들에게 나는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또 다른 상징적 전통은 의식적 흉터, 특히 딩카 부족 사이에서 행해집니다. 주로 얼굴이나 가슴에 새겨지는 이 흉터는 가르게아라고 불리며 미적이면서도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저항, 성숙, 조상과의 연결을 반영하며 큰 용기와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 흔적은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지니며 단순한 문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 문화에서는 아름다움은 인내를 동반하고 정체성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딩카, 아프리카의 거인들. 딩카족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성의 평균 키는 180cm를 넘고 남성은 그보다 더 큽니다. 이들의 길쭉한 팔다리와 우아한 자세는 예술가, 사진작가, 인류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키는 단순한 유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수세기 동안 딩카족은 소를 키우며 전사로서 험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으며 이들의 강인하고 유연한 체형은 그러한 생활 방식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이 인상적인 체격 덕분에 딩카 청년들은 국제 농구 스카우트들의 큰 관심을 받았고 여러 프로 선수들이 이 부족 출신입니다. 이들 문화에서 키는 건강, 명예, 회복력을 상징하며 신체적이면서도 사회적인 힘입니다. 딩카와 함께 걷는다면 그들은 단지 키가 큰 사람 이상 역사와 정신이 살아있는 거인들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딩카가 키가 큰 이유. 과학자들은 딩카족의 키에 오랫동안 주목해왔으며 이들이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독특한지를 연구해왔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고대 유전자와 환경적 영향이 독특하게 결합된 경우입니다. 딩카족은 오랜 세월 나일 계곡에 살아왔으며 이곳은 문명의 요람으로 이주, 통혼, 적응을 통해 특별한 유전적 특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식생활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들은 소와의 깊은 연결 덕분에 유제품과 저지방 고기를 많이 섭취하며 이런 영양 가득한 식습관과 활동적인 야외 생활이 강한 뼈와 큰 체격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문화적으로 이들의 환경은 지구력과 신체적 강인함을 중시하며 시간이 지나며 자연 선택을 통해 이러한 특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들이 고대 누비아인이나 이집트인들과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며 공유된 신체 특징은 거인의 유산이 이어졌음을 암시합니다. 이들의 키는 단지 육체적 특성이 아니라 수천 년간의 생존, 땅, 전통으로 다져진 역사적 상징적 결과입니다. 삭발과 성년의식. 남수단의 일부 부족들 사이에는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승의 머리 스타일과 비슷한 원형 크라운 형태의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이 삭발은 매우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머리 꼭대기에 둥글게 남겨진 머리카락이나 패치는 특히 소년들의 성인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모 꾸밈이 아니라 어린 시절을 떠나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상징입니다. 이 과정은 보통 음악, 가족 모임, 축복과 함께 의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사자에게는 공동체에 기여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목축, 마을 방어, 가정 시작 등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부족의 의식이나 논의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외부인에게는 단순한 머리 모양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 헤어스타일은 현지 문화 속에서 세대를 이어온 사회적 상징입니다. 여성은 시장의 리더이자 결혼의 중심. 남수단 공동체에서 부족회의는 남성이 주도하지만 시장은 여성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들은 음식, 직물, 약초 등을 거래하며 마을 경제의 중심에서 활동합니다. 이러한 상업적 리더십은 부족 내 가부장제적인 요소를 균형 있게 만듭니다. 결혼에서는 신부값 제도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 가족에게 최대 200마리의 소를 지불하기도 하며 이는 부, 헌신, 존중의 상징입니다. 협상은 몇 달이 걸리기도 하며 노인들과 상징적 교환을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새로운 동맹을 만드는 기초입니다. 결혼식은 수주간 이어지며 음악, 춤, 잔치로 온 부족이 하나 됩니다. 이 축제는 사랑을 넘어서 사회 구조, 전통, 공동체의 조화를 강화하는 행사이며 그 중심에는 여성과 소가 자리합니다.
소는 유산이자 부의 상징. 남수단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산이며 삶입니다. 한 남성이 소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그의 사회적 지위, 결혼 가능성, 가족이 받는 존경을 결정합니다. 돈과 달리 소는 살아있으며 성장하고 번식하며 일상의식의 일부가 됩니다. 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유산으로 이어지며 종종 토지나 집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유산은 연속성을 의미하며 한 남성이 얼마나 많은 소를 남겼느냐는 그의 성공의 척도입니다. 이들은 이름이 붙여지고 개별적으로 인식되며 잃었을 때 애도합니다. 소는 또한 영적인 역할을 하며 제사에 희생되거나 탄생, 결혼, 장례를 기념할 때 사용됩니다. 이처럼 깊은 감정적, 문화적 투자로 인해 소는 단순한 재산을 넘어 생명, 생존, 소속의 상징이 됩니다. 소는 남수단 사회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신을 형성하는 핵심입니다. 언어의 모자이크, 춤으로 이루는 평화. 남수단은 세계에서 언어와 민족의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나라 중 하나로 6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됩니다.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언어와 문화 세계에 들어가는 경험이 됩니다. 이 다양성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오해와 부족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많은 부족들은 놀라운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의식의 춤을 통한 평화입니다. 긴장이 고조될 때 서로 적대적인 전사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신성한 공간에서 화해의 춤을 춥니다. 이 춤은 리드미컬하고 상징적이며 피 흘림 없이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말보다 오래된 비언어적 평화의 언어입니다. 이러한 춤은 공동의 조상, 자연, 가치를 상기시켜주며 전쟁으로 찢긴 세계 속에서 전통의 뿌리를 둔 조화의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남수단에서는 전쟁조차 음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떠다니는 섬에서의 삶과 나일강의 힘. 남수단의 습지에서는 전설 같은 삶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파피루스로 만든 떠다니는 섬 위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가 아니라 흰 나일강의 수위에 따라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나 가라앉는 직조된 플랫폼입니다. 가족 전체가 이 섬 위에 집을 짓고 요리하고 잠자고 거래합니다. 물이 변하면 그들은 단순히 섬을 이동하거나 재건합니다. 이동은 파낸 통나무 카누를 이용하며 낚시와 수상 농업이 경제를 지탱합니다. 정이나 도로는 없고 물과 날씨의 리듬만이 삶을 이끕니다. 이곳의 삶은 자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공동체는 함께한 고난과 회복력으로 단단한 유대를 형성합니다. 이 떠다니는 마을은 단순한 생존 방식이 아닌 인간의 창의력과 환경과의 조화를 상징하며 수세대를 거쳐 이어져온 전통입니다. 지리적,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아프리카. 남수단은 아프리카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내륙 국가로 수단,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 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국경을 맞댑니다. 나일 분지에 위치한 이곳은 풍부한 문화적 생태학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가장 오래된 문화적 뿌리를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풍경은 불타는 사바나, 건조한 사막, 울창한 습지, 숲이 우거진 언덕까지 다양하며 다양한 공동체가 극적으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태적 다양성은 고립된 부족들이 고대 전통을 보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오랜 식민지 역사와 그 이후의 정치적 변화를 거치며 누비아, 나일 계곡, 아프리카 문화가 교차하는 독특한 문화적 모자이크를 형성했습니다. 남수단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언어, 자연, 역사, 회복력이 살아 숨쉬는 교차로입니다. 고대의 비밀을 간직한 젊은 나라. 남수단은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로 수십 년간의 내전과 정치적 투쟁 끝에 2011년 수단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의 탄생 이면에는 고대의 이야기, 관습, 문명이 가득한 땅이 있습니다. 새롭고도 오래된 이 모순된 정체성이 남수단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 나라는 특히 북부 지역에서 누비아와 이집트의 영향 흔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현대 수단 남수단의 이웃나라에 이집트보다 더 많은 피라미드, 총 250개 이상 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고대 아프리카 왕국들에 의해 세워졌으며 이 지역의 오랜 건축 및 영적 세련됨을 보여줍니다. 남수단은 그러한 역사적 유산의 잔재를 간직하고 있으며 구전 전통, 신성한 춤,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 관습에 그것이 살아있습니다. 현대 세계가 새로운 것에 집중하는 지금, 남수단은 젊음 속에 고대의 지혜와 비밀이 여전히 숨쉬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남수단 여행 방법. 남수단 여행은 일반적인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험과 비정형의 모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여정입니다. 대부분의 해외 방문객은 주바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나이로비 케냐나 아디스 아바베 에티오피아를 경유합니다. 지속되는 지역적 도전으로 인해 여행자는 사전에 남수단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하며 다소의 서류 작업과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일단 입국하면 전통적인 관광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그것이 이곳의 진정성입니다. 고급 리조트는 없지만 따뜻한 사람들과 손대지 않은 풍경, 수백 년 된 전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수단을 여행한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긴 여정, 깊은 문화적 몰입, 진짜 인간적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전과 존중을 위해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현지 해설가와 함께하는 가이드 투어를 예약하며 이들은 도로뿐만 아니라 문화적 예절도 안내합니다. 만약 진정한 인간미와 아름다움을 원한다면 이 여행은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저렴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여행.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남수단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이는 관광 산업이 거의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푸짐하게 식사하는데 10배열 미만이면 충분하며 중간급 게스트하우스에서의 하룻밤 숙박도 2030이면 가능합니다. 물론 고급스러움은 기대하지 마세요. 남수단은 거칠애보다 진짜 문화적 몰입을 제공합니다. 많은 방문객들은 마을 체류, 부족 방문, 강 여행이 포함된 수일간의 문화 투어를 선택합니다. 이 투어들은 일정과 편안함 수준에 따라 보통 2,500불 정도이며 대부분 현지 가이드가 인솔하여 여행자가 만나는 공동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남수단에서의 관광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 교류입니다. 여행자는 존중심, 개방성, 적응력을 기대받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성 있는 관계와 고대 문화를 직접 지원하는 경험을 원한다면 남수단은 여과 없는 진실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남수단의 모습이 놀라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떠다니는 섬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사랑을 소화바꾸는 세상에 살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세계는 아직도 끝없이 탐험할 가치가 있습니다.